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 자퇴를 하는 고등학생이 3년 연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생 4만여 명이 학교를 떠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시에 몰입된 대한민국, 그냥 무작정 공부, 대학 자퇴를 한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권 교수입니다. 저출산으로 매년 학령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50만 4,588명 중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지원자가 3.6%인 18,200명이었고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지원자가 3.1%였던 15,488명보다 2,712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요,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을 치른 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규 고등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관두는 이유는 아주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라는 존재를 유의미하게 보지 않는 경우 때문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입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 등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 이른바 자퇴를 할까요? 그냥 자퇴한다고 하면 자퇴시켜야 할까요? 자퇴하는 아이들은 과연 무슨 이유로 자퇴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내 자녀가 자퇴를 한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1학기 기말고사를 전후해서 아이들이 자퇴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퇴를 한다는 거죠. 자퇴를 하는 자녀와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수능은 고3 때 승부를 보는 거지만 요즘 수시 학종이나 교과 전형이 높기 때문에 고1 때부터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학교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피 튀기는 내신 등급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럼 대입을 위해 자퇴를 한 아이들의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독학 재수를 위해 독서실에서 공부하거나, 두 번째는 재수 종합반 학원에 등록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등지의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퇴 이유는요, 학업이 아닌 학교 부적응인데요, 그러니까 자퇴의 목적이 대입이든 학교 부적응이든 일단 청소년이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안 한다는 건 추후 발생되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갖게 되는 불안 요소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목표하는 진학을 위해 자퇴한 아이는요, 그래도 일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부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오는 아이는요,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춘기의 방황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요, 자퇴의 첫 번째가 학업 스트레스라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아이의 심리적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겪은 이후에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얘네들 잘 몰라요. 또래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도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아예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알려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공부, 대학 뭐 이러니까요. 어떤 부모님은요, 야, 친구 같은 건 없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사실 요즘 애들 오프라인 친구 같은 거 없어도 각종 SNS에서 관계 형성 가능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학교 공동체가 주는 그런 의미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 만약 우리 아이가 자퇴 이야기를 한다면 벌써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수십 번의 고민 끝에 아이도요, 부모한테 말을 했을 텐데, 우선 부모님들은 자퇴라는 말을 할 때 이 키워드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속으로는 내 애가 중졸이라고?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뭔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 가기 싫고 운동하기 싫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순간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녀의 학업 중단 사회 의지가 명확하고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주고 지지해 주세요.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 어린 청소년인데 울타리 안에 있다가 그 만나는 사회는요. 분명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학교 가기가 싫고 공부가 싫어. 이건 대단히 신중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요. 자퇴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퇴의 이유가 뚜렷하거나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를 하시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를 반드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중단 숙려제가 뭐냐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1주에서 7주까지 숙려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아이와 상담도 하고요.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서요. 학업 중단을 미리 예방하는 제도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학업 중단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요.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 시군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영교시 부모영역 정리하겠습니다. 입시에 몰입된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여러 행태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고유한 곳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어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존재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요. 나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요.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권 교수였습니다.